책 읽어드립니다. 빨간머리 앤. 매슈의 길동무는 숨이 가쁘기도 하고 마차 있는 곳까지 다 오기도 해서인지 이야기를 그만했다. 아이는 그 마을을 떠나 비탈진 작은 언덕길로 내려갈 때까지 줄곧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흙을 깊이 깎아 만든 비탈길가에는 그들의 머리에서 1미터 위쯤에 꽃이 만발한 양벚나무와 희고 가냘픈 자작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다. 이거 아름답지 않아요? 비탈에서 몸을 내밀고 있는 저 나무요. 레이스 모양의 새하얀 나무 말이에요. 저 나무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잘 모르겠구나. 물론 새색시죠. 예쁘고 신비스러운 베일을 쓰고 새하얗게 차려입은 새색시 말이에요. 새색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떤 모습일진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새색시가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요.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외국인 선교사라면 모를까. 외국인 선교사라도 아주 유별나진 않겠죠? 하지만 저도 언젠간 하얀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어요. 그건 이 세상의 행복 중에서 제가 가장 바라는 꿈이에요. 전 예쁜 옷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학수고대한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전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고아원을 떠나올 때 이 끔찍한 낡은 원피스를 입어야 해서 무척 부끄러웠어요. 고아들 모두가 이 옷을 입어야 했거든요. 지난 겨울에 호프턴에 사는 한 상인이 고아원의 면모 교짐을 300마를 기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인이 옷감을 다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 그 아저씨가 마음이 착해서 그랬다고 믿고 싶어요. 아저씨도 그렇게 믿고 싶으시죠? 제가 기차에 올라탔을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보면서 꼭 동정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전 기를 쓰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엷은 남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되게 상상할 땐 훌륭한 걸 상상하는 게 좋거든요. 하늘거리는 깃털과 갖가지 꽃으로 장식한 커다란 모자, 금시계,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구두랑 장갑. 전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요. 이 섬으로 오는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전혀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거든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보통 때는요, 속이 좋지 않아서 제가 물속에 빠지지도 않을까 지켜보느라 속이 울렁거릴 사이도 없었대요. 저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나요? 하지만 스펜서 아주머니가 저 때문에 배멀미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헤매고 다닌 게 다행이지 않을까요? 전 그 배에서 볼 수 있는 건 모조리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어머머, 저쪽에 저 활짝 핀 벚꽃 맞죠? 벚꽃이 더 많아요. 이 섬처럼 꽃천지인 곳은 없을 거예요. 벌써부터 전 이곳이 좋아져요. 여기서 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곧잘 여기에서 사는 상상을 했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곤 예상도 못했어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붉은 길은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샬리타운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오는데 갑자기 붉은 길들이 휙 하고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왜 길이 붉으냐고 물었거든요. 아주머니는 모른다고 하면서 제발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나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저씨, 길이 왜 붉은 거죠? 잘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어요. 나중에 알아봐야 할 온갖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멋진 일 아닐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재밌는 세상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재미가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상할 거리도 없겠죠.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그렇대요. 아저씨도 제가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시다면 입을 다물게요. 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그만둘 수 있어요. 매쉬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쉬도
말 많은 사람이 혼자서 이야기를 해나가며 자기한테 굳이 똑부러진 대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좋아했다.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의 세계를 재밌어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자들은 확실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특히 더 그랬다. 매슈는 여자아이들이 주춤주춤 옆걸음질 치며 자기를 곁눈질하는 게 싫었다. 그 아이들은 마치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매슈가 한 입에 삼켜버릴 줄 아는 눈치였다. 그것이 잘 교육받은 에이버리의 어린 여자아이들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주근깨 투성이의 매력 덩어리는 달랐다. 비록 매슈의 더딘 이해력으로는 이 여자아이의 기발한 정신세계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벅차기는 했지만 매슈는 이 아이의 수다가 조금은 좋아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쭈뼛거리며 말했다. 그래, 너 좋을 대로 실컷 말하려무나. 난 상관없다. 어쩜 정말 기뻐요. 전 아저씨와 제가 잘 지낼 줄 알았거든요. 떠들고 싶을 때 마음껏 떠들 수 있고 아이들이란 눈에는 보여도 절대 소리를 내선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소리를 한 100만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거창한 낱말을 쓴다고 비웃어요. 하지만 아저씨, 생각 자체가 거창하다면 그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창한 낱말을 쓰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소리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한가운데 달려있는 게 틀림없대요. 하지만 아니죠. 제 혀도 한 끝에 단단히 붙어있거든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아저씨네 집은 초록 지붕집으로 통한다면서요. 아주머니한테 아저씨네 집에 대한 모든 걸 물어봤거든요. 집 주위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면서요. 그래서 전 더 기뻤어요. 전 나무를 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고아원 주위에는 나무다운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요. 앞쪽에 볼품없고 작디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주변에 간사하게 눈속임으로 꾸며둔 작은 나무들 뿐이에요. 그 나무들도 꼭 고아들처럼 보여서 전 그 나무들만 보면 엉엉 울고 싶어졌거든요. 전 그 작은 나무들한테 말했어요. 가엾은 작은 것들. 만일 너희들이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 작은 이끼들이 들어찬 울창하고 커다란 숲속에 있고 종 모양으로 활짝 핀 6월의 꽃들이 너희 뿌리 위에서 자라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너희 가지 위에 앉아 지저긴다면 너희들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구나. 작은 나무들아, 난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 다 알아. 전 오늘 아침에 걔네들을 남겨놓고 떠나서 좀 미안했어요.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애착을 느끼는 사물이 있죠. 그렇죠. 초록 지붕집 근처에 시내가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한테 깜빡이 그걸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 집 바로 아래에 하나 있다. 어쩜 시내 근처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와,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꿈은 좀처럼 실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일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전 지금 완벽에 가까울 만큼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하지 못하지만요. 아저씨는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하시겠어요? 여자아이는 여윈 어깨 위로 길게 따 늘어뜨린 윤기 있는 머리카락 한 다발을 잡아당겨 매슈의 눈앞에 갖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의 머리 빛깔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익숙치 않았지만 이번 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매슈가 얼른 말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여자아이는 평생 맺힌 슬픔을 발끝에서부터 모조리 토해내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도로 내려놓았다. 여자아이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네, 빨간색이죠. 아저씨는 이제 제가 완전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 주근깨나 초록색 눈이나 말라깽기라는 점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화사한 장미꽃 같은 살결과 아름답게 빛나는 보랏빛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빨간 머리가 없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내 머리카락은 갈까마귀 날개처럼 우아한 까만색이야.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제 머리카락이 새빨갛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게 돼요.
그러니 가슴이 찢어지죠. 평생 동안 짊어질 슬픔일 거예요. 전에 평생 가슴에 맺힌 슬픔을 안고 사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슬픔은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 애는 설화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로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금발을 가졌어요. 근데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뭘까요? 전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아세요? 매쉬는 약간 현기증을 느끼면서 말했다. 잘 모르겠구나. 매쉬는 철없던 젊은 시절에 소풍을 갔다가 웬 남자아이가 회전 목마를 타라고 꼬였을 때 느꼈던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아이는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녔으니까 좋은 뜻일 거예요. 아저씨 무엇이 성스러운 아름다움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매쉬는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아니 그런 적은 없구나. 전 있어요. 그것도 자주요. 아저씨는 성스럽게 생긴 아름다운 것과 정신이 아찔하게 똑똑한 것과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서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글쎄 나 잘 모르겠구나. 저도 그래요. 절대로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전 결코 천사처럼 착해지진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어머, 아저씨, 어머 세상에, 어머, 와, 저게. 그 말은 스펜서 부인이 했던 말을 옮긴 게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쉬가 깜짝 놀랄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그냥 도로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 가로수길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말하는 가로수길이란 거대한 사과나무들이 완전히 아치를 이룬 4.4에서 5 정도 되는 500m 길이의 곧은 도로로 수십 년 전 어떤 늙은 괴짜 농부가 심은 사과나무가 널리 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머리 위에는 눈같이 새하얀 향기로운 꽃들이 둥근 천장처럼 길게 뒤덮고 있었다. 그 커다란 나뭇가지 아래는 자줏빛 황혼으로 가득했고 저 멀리 앞쪽에는 대성당 통로 끝에 있는 거대한 둥근 창처럼 반짝이는 아름답게 노을진 하늘이 살짝 보였다. 그 아름다움이 아이의 말문을 막아버린 듯했다. 아이는 마차에 등을 기댄 채 야윈 손을 앞으로 모아쥐고 하얗게 빛나는 눈부신 위쪽을 향해 환희에 가득 찬 얼굴을 들어 올렸다. 마차가 그 길을 다 지나 뉴브리지로 가는 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까지도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없이 환희에 찬 얼굴로 노을진 서쪽 하늘만 멀리 바라다 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듯한 저녁노를 가로질러 아까 본 그 눈부신 광경이 떼지어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뉴브리지에서는 개들이 짖어대고 남자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댔으며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작은 마을을 지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5km쯤 갔을 때까지도 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분명히 이 아이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도 왕성하게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이윽고 매쉬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그 아이의 오랜 침묵을 이해하고는 과감하게 말했다.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픈가 보구나. 하지만 이젠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 딱 1km만 더 가면 돼. 여자아이는 숨을 깊이 내쉬면서 공상에서 벗어나 저 멀리 있는 별이 어떻게 길을 이끄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처럼 몽롱한 눈길로 매쉬를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속삭였다. 와, 코스버트 아저씨, 우리가 지나온 곳, 그 새하얀 곳의 이름이 뭐죠? 매쉬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로수길을 말하나 보구나. 참 보기 좋은 곳이지. 보기 좋다고요? 보기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름답다는 말도 적당하지 않고요. 그 낱말들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경이롭다. 그래요, 경이롭다예요. 제 상상력으로도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걸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자아이는 가슴에 한 손을 댔다.
아주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요. 커스부터 아저씨, 아저씨도 이렇게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본 적 있어요? 글쎄다. 기억이 없는데. 전 여러 번 있거든요. 웅장하게 아름다운 걸 볼 때면 늘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멋진 장소를 가로수길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식의 이름에는 아무 뜻도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잠깐만요. 새하얀 환희의 길. 훌륭한 상상력이 깃드는 이름 같지 않아요? 전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언제나 새 이름을 지어주고 늘 그 이름으로 생각해요. 고아원에 헵지버 젠키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전 그 애를 로잘리아 드비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를 줄 몰라도 전 언제나 새하얀 환희의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이젠 정말로 집에까지 1km밖에 안 남았나요? 전 좋으면서도 약간 섭섭해요. 이 드라이브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항상 즐거운 일이 끝날 때면 좀 섭섭하잖아요. 나중에 훨씬 더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지만 그건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보다 즐겁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겠죠. 어쨌거나 아무튼 그건 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곧 도착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아시다시피 전 진정한 가정을 가져본 기억이 없거든요. 진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기분 좋은 통증을 느껴요. 멋지다. 두 사람은 언덕 꼭대기를 막 넘었다. 아래로는 워낙 길고 구불구불해서 꼭 강처럼 보이는 연못이 있었다. 연못 중간쯤에 다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그 너머로 검푸른 많이 보이는 누런 모래언덕 지대가 연못을 가로든 아래쪽 끝까지 물이 온갖 빛깔들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가장 영적인 색조를 띤 주황빛과 장밋빛 그리고 영묘한 초록빛과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기묘한 빛깔들이었다. 다리 위쪽으로는 연못이 그 가장자리를 둘러싼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으로 뻗어나가면서 흔들리는 나무들의 그림자 속에서 어슴푸레하고 반투명하게 보였다. 군데군데에는 마치 하얗게 차려입은 여자아이가 발꿈치를 들고 강물의 제 그림자를 비추어 보듯 야생 자두나무가 기슭에서 몸을 내밀고 있었다. 연못 어귀의 늪에서는 맑고 구슬픈 개구리들의 합창이 아름답게 들려왔다. 그 너머 비탈진 땅에는 하얀 사과나무들로 둘러싸인 조그만 회색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날이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았는데도 그 집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메쉬가 말했다. 저건 베리 연못이다.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진 않네요. 가만히 있자. 저는 반짝이는 호수라고 할래요. 그래요. 딱 맞는 이름이잖아요. 제 가슴이 떨리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전요, 꼭 맞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언제나 가슴이 막 떨려요. 아저씨는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린 적 있어요? 매슈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오이밭에서 흙을 파헤치고 올라오는 징그러운 하얀 땅벌레를 보면 난 가슴이 떨린다. 난 그게 보기 싫거든.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 건 제가 말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저씨 같은 것 같으세요? 반짝이는 호수와 벌레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참, 근데 사람들이 왜 베리 연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 집에 베리 씨가 살고 있어서 그럴 거야. 피탈 과수원 집이 바로 베리 씨 집 이름이란다. 저 집 뒤에 있는 커다란 덤불이 없다면 여기서도 초록지붕집이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해. 이제 한 500m쯤 남았다. 베리 아저씨에겐 어린 딸이 있나요? 아주 어린 꼬마 말고 제 또래 말이에요. 한 11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라고 한다. 아이는 탄성을 내지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와, 너무 멋진 이름이다. 난 잘 모르겠구나. 난 오싹할 정도로 이교도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데. 난 그냥 제인, 메리 이런 교양 있는 이름이 좋다.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선생님 한 분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름을 지어달랬더니 다이애나라고 지어주었다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다리 위에 있네요. 저 눈을 꼭 감을게요. 다리를 건너는 건 언제나 좀 두렵거든요. 중간쯤 건넜을 때 다리가 잭나이프처럼 탁 하고 접히면서 우리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그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눈을 좀 감을게요. 하지만 항상 중간쯤 온 듯하면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다리가 정말 부서지기라도 하면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소리가 정말 요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소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게 수없이 많다면 멋진 일 아니겠어요? 다 지나갔네? 지금 저 뒤돌아볼게요. 사랑하는 반짝이는 호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전 사랑하는 것한테는 언제나 잘 자라고 인사해요. 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도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물이 지금 저에게 웃음을 주는 것 같아요.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붉은 언덕으로 오를 때 매슈가 말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초록 지붕집. 아저씨 말하지 마세요. 여자아이는 매슈가 그쪽을 가리키려고 약간 들어올린 팔을 붙잡으며 굳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숨가쁘게 말을 막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틀림없이 제대로 알아맞힐 수 있을 거예요. 여자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 사람은 언덕바지에 있었다. 해는 조금 전에 기울었지만 풍경은 부드러운 노을빛을 받아 더욱 선명했다. 서쪽으로는 거무스름한 교회 뾰족탑이 금잔아빛 하늘에 높이 솟아있었다. 아래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그 너머에는 아담한 농장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길고 완만한 비탈이 있었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강렬한 눈길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드디어 두 사람은 어스름한 주변 숲속에서 꽃이 활짝 핀 나무들로 아련한 하얀 길을 벗어나 천천히 왼쪽으로 나아갔다. 숲 너머에 티없이 맑은 남서쪽 하늘에 커다란 수정 같은 하얀 별이 길잡이 빛과 약속의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거죠? 그렇죠? 앤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매슈는 기쁜 마음에 고삐로 밤색 노새의 등을 찰싹 쳤다. 아주 잘 맞췄구나. 혹시 스펜서 아주머니가 얘기해 준 것 아니니?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는 꼭 딴 데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인지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저 집을 보자마자 우리 집이라고 느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 팔뚝은 시퍼렇게 멍들었을 거예요. 오늘 수도 없이 꼬집었거든요. 잠깐씩 끔찍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면 모든 것이 꿈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때마다 진짜인지 보려고 막 꼬집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만일 꿈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꿈을 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꼬집지 않았고요. 근데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집이 정말로 저기 눈앞에 있다고요. 기쁨에 찬 숨소리와 함께 아이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매슈는 불안해졌다. 이 집 없는 아이에게 그처럼 고대하던 집이 결국은 아이가 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줄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마릴라라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두 사람은 린드 골짜기를 지나갔다. 어둠이 제법 짙게 깔리긴 했어도 린드 부인이 전망 좋은 창문을 통해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는 언덕에 올라 초록 지붕집의 기다란 샛길로 들어섰다. 매슈는 집에 닿을 때까지 이제 곧 밝혀질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매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실수 때문에 일어날 마릴라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이의 실망이었다. 매슈는 아이의 눈에 가득한 환희의 빛을 보고 있노라니 무엇인가를 죽이는 것처럼 마음이 심란했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어린 동물을 죽여야 할 때 드는 심정 같았다. 두 사람이 깜깜한 뜰 안으로 들어섰을 때 주위에서 포플러 나뭇잎들이 가볍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매쉬가 자기를 안아서 땅에 내려놓자 가만히 속삭였다. 나무들이 잠자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물건이 몽땅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꼭 쥐고 매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